질권은 점유를 요하는 약정담보물권. 질권은 유치권과 달리 우선변제권 있음. 질권은 저당권과 달리 점유 이전 필요. 동산질권 성립은 설정계약과 인도. 질권 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특정. 목적 동산 인도는 질권 성립요건. 질권에서 점유계정은 인도로 인정 불가. 점유계정 질권 불가는 공시 부족 때문. 피담보채권 없으면 질권 없음.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질권 소멸. 질권 효력은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유치적 효력은 변제 전 반환 거절. 우선변제적 효력은 경매대금 우선변제. 전질은 질권자가 질물을 다시 담보 제공. 전질은 책임전질과 승낙전질. 유질계약 금지는 변제기 전 질물 취득약정 제한. 유질계약 금지는 채무자 보호 목적. 질권자는 성관주의 보관 의무 부담. 질권자는 승낙 없이 질물 사용 불가. 질권자는 승낙 없이 질물 임대 불가. 질권자는 승낙 없이 질물 담보 제공 불가. 피담보채권 변제 후 질물 반환 의무. 동산질권 소멸은 채권 소멸, 질물 반환, 점유 상실, 목적물 멸실. 권리질권은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권리질권 목적은 양도 가능한 재산권. 채권질권 설정은 설정계약과 통지 또는 승낙. 채권질권 제3자 대항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 지명채권 입질은 채무자 통지 또는 승낙 필요. 증권적 채권 입질은 증권 교부와 배서 중요. 채권질권자는 입질채권 직접 추심 가능. 직접 청구권은 입질채권 채무자 상대 청구. 채무자의 항변은 질권자에게도 주장 가능. 운송증권 입질은 증권이 표창하는 물건과 권리담보. 질권 핵심은 인도, 점유, 우선변제, 점유계정 불가. 핵심 정리.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물건이나 권리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의 명품 시계를 담보로 맡아두었다고 해보자. 갑은 을이 돈을 갚을 때까지 그 시계를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시계를 경매해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질권이다. 질권은 유치권과 달리 약정으로 성립한다. 또 저당권과 달리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정리하면 질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채권의 수를 확보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암기 포인트. 질권은 약정과 인도와 점유와 우선변제를 기억한다. 핵심 정리.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질권은 점유를 요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동차를 수리해주고 수리비를 받지 못해 자동차를 붙잡고 있다면 유치권이 문제된다. 유치권은 법률상 요건이 맞으면 생기는 권리다. 반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의 시계를 담보로 인도받았다면 질권이다. 질권은 약정과 인도가 필요하다. 또 갑이 을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등기로 공시한다. 정리하면 유치권은 법정담보, 질권은 점유담보, 저당권은 비점유담보다. 암기 포인트. 유치권은 법률로 생기고 질권은 맡겨야 생기고 저당권은 등기로 생긴다. 핵심 정리. 동산질권은 질권 설정계약과 목적 동산의 인도로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을의 시계를 담보로 받기로 했다고 해보자. 갑과 을이 말로 담보 약정을 했다고 해서 질권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동산질권은 질권 설정계약과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다. 즉 을이 시계를 갑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동산질권은 점유가 공시방법이다. 그래서 질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담보권의 존재를 알기 어렵다. 정리하면 동산질권은 계약만으로 부족하고 목적 동산의 인도까지 있어야 한다. 암기 포인트. 동산질권은 설정계약과 인도로 성립한다. 핵심 정리. 질권 설정계약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 위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의 노트북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보자. 이 합의가 질권 설정계약이다. 질권 설정계약에는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지, 어떤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질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필요하다. 또 목적물도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설정계약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산질권은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정리하면 질권 설정계약은 질권 성립의 출발점이지만 인도와 결합되어야 완성된다. 암기 포인트. 질권 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을 정하는 담보합의다. 핵심 정리. 동산질권은 목적 동산을 질권자에게 인도해야 성립한다. 질권은 점유를 핵심으로 하는 담보물권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시계는 계속 을이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갑의 질권은 성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질권은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함으로써 공시되기 때문이다. 동산질권에서 인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현실인도는 물론 일정한 경우 간이인도나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도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점유계정은 질권의 인도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동산질권은 목적물을 질권자의 지배 아래 두어야 성립한다. 암기 포인트. 질권은 담보물을 맡겨야 생긴다. 핵심 정리. 동산질권은 점유계정으로 설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기계는 계속 을이 사용하되 앞으로 갑을 위해 보관하는 것으로 하자고 약정했다고 해보자. 이것은 점유계정이다. 그렇다면 갑에게 질권이 성립할까? 안 된다. 질권은 목적물을 질권자가 점유해야 하는 담보물권이다. 그런데 점유계정은 외부에서 보면 아무 변화가 없다. 채무자가 계속 물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자는 담보권이 설정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동산질권 설정에서는 점유계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질권은 점유 공시가 핵심이므로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점유계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질권은 점유계정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질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의 시계를 질물로 받았다고 해보자. 이때 갑의 대여금 채권이 피담보채권이다. 질권은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질권도 성립할 수 없다. 또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질권도 함께 소멸한다. 이것은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이다. 피담보채권은 현재 채권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장래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가능하다. 정리하면 질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하고 그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암기 포인트. 질권은 담보할 채권이 있어야 존재한다. 핵심 정리. 동산질권자는 질물을 유치하고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경매를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시계에 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을이 돈을 갚을 때까지 갑은 시계를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유치적 효력이다. 또 을이 끝내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시계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선 변제적 효력이다. 질권은 단순히 물건을 붙잡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매와 우선 변제를 통해 채권 만족을 확보한다. 정리하면 동산질권의 효력은 유치적 효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질권의 효력은 붙잡는 힘과 먼저 변제받는 힘이다. 핵심 정리: 질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카메라를 질물로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을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카메라를 돌려달라고 한다면 갑은 거절할 수 있다. 질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질권은 유치권과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 질권자는 유치에 그치지 않고 우선 변제권도 가진다. 정리하면 질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질권의 유치적 효력은 갚을 때까지 질물을 붙잡는 힘이다. 핵심 정리: 질권자는 질물을 경매하여 그 매각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여러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보자. 갑은 을의 시계에 질권을 가지고 있고 병은 단순한 일반 채권자다. 을이 돈을 갚지 못하면 갑은 질물인 시계를 경매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매각 대금에서 병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선 변제적 효력이다. 질권은 유치권과 달리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질권자는 질물의 교환 가치에서 우선적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질권은 유치권과 달리 우선 변제권이 있다. 핵심 정리: 전질은 질권자가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물이나 질권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시계를 질물로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갑이 병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시계를 다시 담보로 제공했다. 이것이 전질이다. 전질에는 책임 전질과 승낙 전질이 있다. 책임 전질은 질권자가 자기 책임으로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원질권자는 전질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승낙 전질은 질권 설정자의 승낙을 받아하는 전질이다. 정리하면 전질은 질권자가 질물을 다시 담보로 사용하는 구조다. 암기 포인트: 전질은 질권자가 받은 담보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핵심 정리: 변제기 전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질권자가 질물을 바로 소유한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이 기한에 돈을 못 갚으면 담보로 맡긴 시계를 갑이 그냥 가진다고 약정했다고 해보자. 이 약정은 유질계약이다. 민법은 변제기 전에 유질계약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급한 사정 때문에 지나치게 불리한 약정을 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질물을 경매하고 그 대금에서 변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제기 후에는 채무자가 상황을 알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별도 합의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질권자는 변제기 전 약정만으로 질물을 당연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암기 포인트: 변제기 전 유질계약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금지된다. 핵심 정리: 질권자는 질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시계를 질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해보자. 갑은 그 시계를 자기 물건처럼 마음대로 차고 다닐 수 있을까? 안 된다. 질권자는 담보 목적으로 질물을 점유할 뿐이다. 따라서 질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한다. 또 질권 설정자의 승낙 없이 질물을 사용하거나 임대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나 질권 소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질권자는 담보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지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질권자는 질물을 잘 보관해야 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핵심 정리: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면 질권자는 질물을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해보자. 갑은 더 이상 을의 시계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 질권은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다.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질권도 함께 소멸한다. 따라서 질권자는 질물을 반환해야 한다. 만약 갑이 변제를 받았는데도 질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법 점유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질권은 채권이 남아있을 때만 질물을 붙잡을 수 있고 변제 후에는 반환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빚이 갚이면 질권자는 질물을 돌려줘야 한다. 핵심 정리: 동산질권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 질물의 반환, 점유상실, 목적물 멸실 등으로 소멸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시계에 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을이 돈을 갚으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므로 질권도 사라진다. 또 갑이 시계를 을에게 반환하면 질권은 소멸할 수 있다. 질권은 점유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갑이 질물의 점유를 잃은 경우에도 질권은 유지되기 어렵다. 다만 질권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는 점유회복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목적물이 완전히 멸실한 경우에도 질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정리하면 동산질권은 채권과 점유와 목적물을 기초로 하므로 그것들이 사라지면 소멸한다. 암기 포인트: 동산질권 소멸은 채권 소멸과 반환과 점유상실과 멸실을 본다. 핵심 정리: 권리질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나 주식 같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다. 예를 들어 을이 병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을이 그 채권을 갑에게 담보로 제공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갑이 취득하는 담보권이 권리질권이다. 질권은 원래 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담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법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채권질권, 주식질권, 증권적 채권에 대한 질권이 있다. 정리하면 권리질권은 동산 대신 재산권을 담보로 잡는 질권이다. 암기 포인트: 권리질권은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담보로 잡는 것이다. 핵심 정리: 채권질권은 질권 설정 계약과 채권 양도 방식에 준한 대항 요건을 갖추어 설정한다. 예를 들어 을이 병에게 1천만 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갑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의 질권을 설정받는다. 채권질권은 물건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공시할 수 없다. 그래서 채권 양도와 비슷하게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대항할 수 있다. 특히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채권질권은 권리 위의 질권이므로
통지와 승낙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채권 질권은 설정 계약과 통지 또는 승낙을 기억한다. 핵심 정리, 지명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대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병에게 받을 대여금 채권을 갑에게 담보로 제공했다고 해보자. 이 채권은 특정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명 채권이다. 갑이 이 채권의 질권을 취득하려면 을과 갑 사이의 질권 설정 계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병에게 통지하거나 병이 승낙해야 한다. 병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병이 질권 설정 사실을 모르고 을에게 변제했다면 갑은 병에게 다시 변제하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리하면 지명채권 입질은 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알려야 실효성이 생긴다. 암기 포인트, 지명채권 입질은 채무자 통지 또는 승낙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증권적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증권의 교부나 배서 등 그 증권의 성질에 맞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음이나 참고증권처럼 권리가 증권과 강하게 결합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채권은 단순한 지명채권과 다르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증권적 채권을 입질할 때에는 증권의 교부가 중요하다. 기명식 증권이면 배서가 필요할 수 있고 지시식 증권이면 배서와 교부가 문제될 수 있다. 무기명 증권이면 교부만으로도 권리 이전과 담보 설정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증권적 채권 입질은 채권 자체보다 증권의 점유와 이전 방식을 중심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증권적 채권은 증권을 어떻게 넘겼는지가 중요하다. 핵심 정리, 채권 질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입질된 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병에게 받을 1천만원 채권을 갑에게 질권으로 제공했다고 해보자. 을이 갑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 갑은 병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 질권은 물건을 경매하는 구조와 다르다. 입질된 채권 자체가 금전 채권이면 질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피담보 채권액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은 질권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정리하면 채권 질권은 담보로 잡은 채권을 통해 직접 채권 만족을 얻는 구조다. 암기 포인트, 채권 질권자는 입질 채권에서 직접 변제받을 수 있다. 핵심 정리, 채권 질권자는 입질 채권의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병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갑에게 질권으로 제공했다고 해보자. 이후 을이 갑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갑은 병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채권 질권자의 직접 청구권이다. 다만 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이 있다면 그 항변은 갑에게도 주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이 을에게 이미 변제했거나 을의 공사가 미완성이라는 항변이 있다면 갑의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리하면 채권 질권자는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입질 채권 자체의 항변도 함께 받는다. 암기 포인트, 채권 질권자는 직접 청구하지만 채무자의 항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핵심 정리, 화환과 운송증권을 입질하면 그 증권이 표창하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담보 효과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물건이 운송 중이고 그 물건에 관한 선화증권이나 화물상환증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증권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물건의 인도 청구권이나 처분권과 연결된다. 갑이 그 운송증권을 담보로 받았다면 갑은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를 담보로 확보하는 셈이다. 그래서 운송증권 입질에서는 증권의 교부, 배서, 점유가 중요하다. 누가 증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물건에 대한 지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화환과 운송증권 입질은 증권 자체보다 그 증권이 나타내는 물건과 권리의 담보가 핵심이다. 암기 포인트, 운송증권 입질은 증권을 잡는 것이 곧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잡는 것이다.